현대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제가 네.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네. 자지 마라. 자고 일어나는데 귀가 안 들려요. 어머머머머. 절대 자는 동안 얼마나 혹사 당하겠어요. 그 볼 때마다 어떡하지? 이명난청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분 책 한 권. 무슨 책일까요? 이건 진짜 놓쳐서는 안 돼.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책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이명난청 엥? 난데? 나는 난청은 아니지만 이명이 있거든요. 거기다 완치 설명서 여기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은 정말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데리고 사는 거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살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 오늘 오신 저자분이자 한의원 원장님이신 우리 민 원장님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오셨을까?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이 책에 담으셨을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민예은 우리 한의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쓰셨네요. 아, 그런가요?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누구나 다 완치 안 된다라고 다 써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책에다가 완치 설명서라고 제목 붙이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제목이 엄청 자극적이고 도전적일 거라고는 전 생각했어요. 네. 좀 젊어 보이는 한의사가 이곳을 뭐 완치 설명서라고 막 이렇게 냈다는 것이 저는 좀 자극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명난청이 어느 정도 불치라고 알려졌던 것만큼 네. 그것은 의학에서는 또 의학 범위 안에서의 한계성이 있고 한의학은 한의학 안에서의 한계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학문의 경계를 최대한 풀어서 각각의 장점을 취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그 관점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통합시키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명난청 가이드라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고 공통점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5년 동안 주 7일 동안 100명씩 이 환자를 봐요. 우와, 100명? 네네. 이야, 그래서 엄청난 경험이 쌓이셨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네. 어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존의 치료에서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하고 네. 우리가 아예 그냥 불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주면 우리가 또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서 이제 네, 이 책을 집필하게 그러셨군요. 됐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일단 일반인 분들은 이명난청을 그냥 마냥 불치라고만 생각하진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접근의 방법도 있었네. 이렇게 나은 사람도 있었네. 그럼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볼까? 라고 하는 일단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호전될 수도 있어요. 네, 호전되는 부분들의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명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이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귀 건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네네. 그래서 그 관심 적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명난청의 연령대는 언제부터 많이 발병돼요? 보통은 네. 40살 넘어서 50대부터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50대부터 폭발적이다. 네, 좀 여자가 혹시 더 많아요? 임상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여자가 이명이 네. 많다. 네. 왜 여자들이 더 취약해요? 여자들은 여자의 몸은요 3번의 큰 변화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장하다가 처음 이제 초경을 시작했을 때 네. 몸이 한번 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몸이 한번 변하고, 그리고 갱년기와 완경을 겪으면서 그쵸. 몸이 한번 변하게 되는데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이슈가 이명난청에 조금 취약한 몸의 상태를 만들어요. 첫 번째로는 귀는 혈관 구조가 조금 취약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은요 어떤 동맥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가장 중요한 동맥이 막히면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존재해요. 근데 귀는 네. 가장 주요 동맥이 막히면 우회 대로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취약하죠. 출산하면 당연히 출혈이 너무나 많은데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귀 건강이 상당히 더 눈보다 코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에 있는 뭐 과로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산후이명으로 많이 오게 산후이명도 네, 있군요. 네, 산후이명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산후이명이. 그리고 출산 때는 그렇고 이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완경과 이제 그 폐경 이후에 네네네. 갱년기가 이렇게 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노화가 겹치잖아요. 그쵸.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노화가 겹치는 그 갱년기 증상이 네. 거의 대부분 불면을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근데 제가 그 뒤에도 이명의 숨은 원인 첫 번째로 불면을 제가 꼽았을 만큼 불면 되게 너무나 귀 건강에는 크리티컬한 요소인데 그런 요소들이 같이 겹치게 되니까 이제 갱년기 여성에게 이명 난청이 나오기가 너무나 쉽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을 또 치료하게 되면 갱년기 증상이나 이런 뭐 상열감이라든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상이라든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렇게 화병이 있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또 나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또 갱년기 때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갱년기 증상에 대한 치료 따로 요거 따로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생각해주면 좀 좋다라는 또 메시지를 네,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명의 증상들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건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뭐 일단 삑 소리 난다. 네, 삐 소리 난다 이런 것도 네. 되게 많이 하시고 매미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아하. 그리고 뭐 슉슉 막 이런 소리가 난다. 나온다. 그리고 뭐 동굴 안에서 뭐가 울리는 것 같다. 동굴 안에서 울리는 거 마치 수영장 갔다 오는 거 네, 같이. 네. 그리고 심장이 여기서 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이명의 종류에 따라 그거는 손상이 어디가 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겪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꽤 있죠. 엄청나죠. 제가 치료가 필요한 그 이명 어디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 전에 이명이 들려서 이명이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인 때까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자기 전 5분 이상 이명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이제는 진짜 치료를 하셔야 된다. 간단한 지혈법이 있어요? 네, 어떤 간단한 거 질문. 있어요? 세 가지는 꼭 제가 치료할 때도 반드시 쓰고요. 근거가 있는 것들인데 네. 가장 첫 번째는 이 귀가 보이시면 귀 속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움푹 들어간 곳 양쪽 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여기 귓볼 뒤에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좀 세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얘를 아래 턱이 딱 잡히잖아요. 네, 네. 이 상태를 턱을 앞으로 밀듯이 밀듯이. 네, 턱을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하면 아프네. 네, 아프시죠. 아프다. 아마 오른쪽 왼쪽 중에 더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럴게요. 거기를 딱 잡은 상태에서 턱을 벌렸다가 내렸다가 입을 벌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자극이 더 세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풀어주시는 것이 지압법 첫 번째. 아프네 여기가. 네, 긴장이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경추가 너무 많이 아파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명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이명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명이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딱 이것만으로도 이명이 없어진다. 얼마나 주먹? 하면 돼요 이거? 이거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하루에 10번 이상씩 자주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귀 구멍 바로 앞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어디요? 귀 구멍 바로 앞에 쏙 들어간 부분. 네, 귓구멍 겉에서 보면 네네. 뭐 앞에 쏙 들어간 거 있죠. 네네. 그래서 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쏙 있어요. 들어가요. 네네네. 여기가 우리가 해부 생리학적으로 귀로 들어가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분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경을 잘 자극을 해주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자극해주면 좀 귀 건강에 좋다. 이것도 이것도 좀 여니까 열리네. 여니까 열리죠. 그래서 여기를 쏙 하니까 열려. 쏙 네. 들어가. 네, 그래서 입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자극을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치료할 때 이명 난청 환자분들의 이 두상을 제가 이제 조금 교정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명 난청 환자분들은 특별히 이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옆면에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뭉쳐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 이 부분. 여기 네네. 뒤에 여기는 어디쯤? 제가 한번 만져드릴게요. 여기 부분. 여기를 항상 풀어주시는 귀 위에 거죠. 여기쯤을? 네, 귀 뒤에.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귀 뒤에, 그 다음에 귀 옆에, 그 다음에 귀 위쪽에. 이 세 가지는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치료할 때 쓰는 혈자리이기도 하고, 네. 집에서도 항상 눌러주라고 하는 혈자리여서 요 세 개의 지압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만 해도 책값 다 한 것 같아. 와, 자 요새 현대인들이 이제 이어폰 엄청 많이 끼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애들. 이거 보면은 사실은 야 너 귀 안 좋아. 근데 잘 때도 끼고 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관련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다 없다고 우겨. 아 괜찮아 엄마 이러거든. 그거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명 난청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 세 가지만 알려달라. 아, 막 네네,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네.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네.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네. 이어폰 끼고 자지 마라. 저희가 원래는 이명 난청 환자분들이 큰일 나네. 나이가 많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 다 이명 난청 있는 그렇지,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희 한의원에 소아부터 젊은 청소년들?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떡해.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오거나 해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오시는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어때요? 분들은 자고 일어나는데 귀가 안 들려요. 어머머머머. 네. 무섭겠다. 네, 그렇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 것으로 이제 저희 한의원에 찾아주시는 젊은 환자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이어폰 끼고 자고 일어나는데 귀가 안 들려요. 너 끼고 잤지? 저 그 갑자기 가슴 쓸어내리는 거 봐. 솔직히 피디님 말씀하세요. 끼고 주무셨죠? 근데 끼고 자진 않는데 항상 이제 작업하다 이어폰 끼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많지. 그러니까 편집하거나 이러면 들어야 되니까 직업적으로 피디들은 네, 엄청 맞아요. 오래 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자는 동안 이어폰 끼고 자지 마라. 자는 동안 얼마나 혹사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약물들을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무심코 먹었던 뭐 진통제, 아니면 나 이거 염증 있어서 항생제 먹었는데, 아니면은 항암 치료 후에 항암제 이런 것들 중에 이독성 약물이라고 해서 청각을 직접적으로 독이 되는 약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약물들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귀 건강을 위해서 이거 혹시 주치의 원장님께 가셔서 이거 혹시 이독성 약물이 들어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독성 약물. 이독성. 네네.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하철 같은데. 지하철 소음이 보통 80데시벨 정도 돼요. 네, 지하철. 네. 그래도 그쵸. 우리 좀 시끄럽잖아요. 80대지. 실제로 귀가 아프다라고 손상이 오는 게 보통 80데시벨 이상의 소리부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소음보다 내 음악 소리가 더 키워야 들리니까 네네. 더 키웠을 거다. 네네. 그것은 진짜. 그래서 지하철 타는 동안에 다 이어폰 끄고 유튜브 다 보고 보고 있잖아요. 그 볼 때마다 어떡하지? 이명 난청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그 생각이 음악 들어요. 안 듣고 왜 그 노이즈 캔슬링을 네. 해놓은 상태에서 소리 좀 밖에 소음을 줄인 상태에서 보는 거는 차라리 낫겠네요. 근데 차라리 좀 그게 낫긴 낫겠네요. 하죠. 네네. 제가 지하철에 오케이. 말씀드리는 게 가장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레벨이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거기 음악이 나와. 근데 그 음악보다 내 음악이 커야 될 거 아니야. 더 그쵸. 높여 들어. 그쵸. 그럼 스타벅스에서 3시간 공부하는 거 이어폰 끼고 안 좋네. 그렇죠, 안 좋죠. 우리 막내 맨날 하는데. 아우, 다 걱정스럽다 애들 귀 건강이. 네, 제가 이어폰 끼는 사람들한테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WHO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60 법칙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뭐예요? 이어폰 끼는 사람은 60분 이하로만 들어야 되고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만 들어야 된다. 오케이. 어. 그럼 1시간 후에는 쉬어라. 1시간 후에는 쉬어라.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네. 하루 8시간 이상 이어폰 끼면 안 되고 40시간 이상은 안 된다.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귀 건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침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그것보다 훨씬 많이 그러면 사용하고 있고 우리 NDPD처럼 그 편집하느냐고 편집이 일이니까 이어폰 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은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허. 60-60 법칙 지켜주셔야 되고 사실 50분 그거는 한번 쉬어. 모든 업무가 다 그렇지 않나요? 그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도 60분 쉬어야 뒤에는 돼. 좀 눈 좀 쉬어줘야 되고 하는 음. 것처럼 귀 작업을 할 때에도 네. 책 보는 것처럼 60분마다 조금 쉬어주셔야 된다. 음. 그리고 우리 PD님의 작업 환경에 음. 다른 소음이 있는 것보다는 조용한 상태에서 저것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렇겠죠. 그래서 배경음악 같은 거 높이지 않은 것이 더 작업 환경으로 좋으시다. 우리 안 떠들어요, 옆에서. 떠드는 건 별로 없지. 되게 좋은 네네. 열심히 네. 그리고 우리 PD님의 귀 건강을 위해서는 그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귀 작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책에 보면은요, 파트 4에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귀가 망가진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것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네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해놨는데 네, 네. 이 중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 3가지만 오늘 알려주세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잠 부족한 거 이명난청에 치명적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이명이 생길 확률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매우 난청? 올라가고 진행될 확률도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를 쓰기 위해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할 때 네. 가장 첫 번째로 돌려놓는 것이 수면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명난청 환자분들 중에 교대 근무자가 많으세요. 수면 리듬이 깨진 분들이 그냥 내가 한창 이렇게 30대, 40대 한창 돈 벌고 사회활동하고 이럴 때는 교대 근무하고 뭐 2교대 하고 3교대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귀가 안 좋아지는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고 교대 근무자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숨겨진 원인이 수면 부족인 부족이다.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다. 네. 그래서 잠 꼭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귀 건강에서 반드시 또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는 것이 코로 숨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코가 숨을 못 쉬게 되면 제가 환자들한테 코 숨 못 쉬면요 귀도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코랑 귀는 원래는 이비인후과 이렇게 가면 이제 비염 따로 보고 이명 따로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그 이비인후과라고 묶어져 있는 거와 동일하게 이 귀와 코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이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성 비염 환자분들, 네. 만성 비염 요즘 이제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만성 비염 환자분들이나 또 비염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뭐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분들, 이런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이명난청이 낫는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충격적 원인은 코 건강. 그러니까 코가 숨을 쉬어야 귀도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또 강조드리는 것은 목이 틀어지면 이명난청이 생긴다. 그래서 그럼 디스크 같은 거? 네, 디스크 환자 너무 많으시고요. 저는 이것을 그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려요. 이 귀가 심장은 여기 있고 혈액은 모두 이 목을 통해 받고 있는데 그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내 귀가 여기 위에 있으면 밑에 이제 빌딩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빌딩 그러면 있는 사실은 이 목이 하나의 다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 철근 사이사이로 상하수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목이 틀어진 것을 고치지 않고 귀를 고친다라는 것이 상당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목이 얘 따로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척추가 다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 발까지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발은 너무 머니까 제가 조금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골반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경추에 있게 되죠. 척추가 어떤 커브를 가질 때 목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골반도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명난청을 치료하러 왔는데 전신의 뼈의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것으로 실제로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목 중에서도 제가 정말 그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목이랑 네. 이 두 개 골 사이의 부분 있잖아요. 네. 딱 그 받치고 있는 그 사이 부분. 그 사이 부분이 말랑말랑한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사이 부분이. 어디요? 여기 목과 목을 받치는 부분과 두 목을 개가 받치는 머리뼈가 있죠. 네, 뼈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하면은, 젖히면 딱 접히는 그 부분. 머리카락보다 살짝 위에 있거든요. 네, 네. 쏙 들어간 부분. 거기가 말랑말랑한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귀를 영향하고 있는 동맥과 신경이 네.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가 말랑말랑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명난청을 호전시키고 완화시키고 완치시키는 데 있어서 더 많이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갈수록 여러분들이 나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쏙쏙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명난청 책 쓰시면서 이렇게 저자로서 이제 독자들에게 네. 꼭 전달해주고 싶은 마지막 아, 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 말이요? 네, 네, 네. 사실 귀 건강을 지키는 거 제가 네.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은 단순히 귀 하나만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제가 귀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청각이고 네. 엄마 목소리 배 안에서 먼저 듣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삶이 끝날 때 임종시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네. 게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 청각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불치라는 것에서만 이렇게 딱 포기하지 마시고 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100세 시대에 우리 정말 눈 그러면 뭐 영양제도 많이 먹고 그런데 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그 민예은 원장님이 정말 오랫동안 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의 인사이트,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야 될 것, 그리고 나이 먹으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조금씩 안 좋아지면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 걱정은 좀 됐거든. 정말 수많은 제 또래 친구들이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1차 희망을 찾는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본다. 그리고 그 기초 귀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 끊는다. 뭐 이런 몇 가지만 챙겨도 여러분 맞습니다. 귀 건강 챙기실 것 같아요. 이 책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 꼭 읽어보시고 주위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책 소개해 주시면서 서로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명난청 이 책의 저희의 한 줄 평은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사랑한다면 제일 나쁜 게 지레 포기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 10분께 나눠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책이요 아마 여러분들 이명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것도 좀 올려놔 주시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공감 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 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는 퀴즈를 동시에 같이 제목을 써주세요. 너무 잘하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면은 제가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주세요. 자, 1. 민예은의 눈 건강 완치 설명서. 2. 민예은의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 네. 3. 민예은의 발 건강 완치 설명서. 4. 민예은의 코 건강 완치 설명서. 네.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춰주시고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몰랐던 귀 건강해지시고 아프지 마시고 멋지게 100세까지 쌩쌩하게 잘 듣고 어지럼증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